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에도 이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학의 발견 1학년 7차 연수 9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단원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원 개관과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 그리고 해설서 익히기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단원은 단원 제목이 그림 속에서 약속을 찾아보자 해서 다각형과 원을 다루고 있죠. 두 가지 중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의 딱딱한 도형은 이제 이게 바로 다각형을 나타냅니다. 다각형. 두 번째 부드러운 도형은 원과 부채꼴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과 부채꼴, 다각형 이 두 가지를 오늘 다룰 것인데 한번 다각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단원이 평면도형이고 이제 다음 입체도형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남아 있죠. 이렇게 해서 다음 달에는 입체도형과 통계 두 단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벅찰 것 같고 이번 달에는 다각형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평면도형을 다룹니다. 평면도형 성질을 추론하고 정당화한다. 이거는 계속 2학기 들어와서 도형 단원을 다루는 기본이 바로 추론하고 정당화다. 이것을 계속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적용해서 각의 크기나 선분의 길이 이런 문제풀이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중학교 교육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계속 그렇게 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추론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문제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평면도형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을 발견하게 하고 정당화하는 활동에 집중한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키워드고요. 발견하지 않으면 책임감도 없고 수동적이 되고 주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정당화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학의 발견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의 뜻을 무엇이라고 정의할지 사실 다각형은 초등에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다각형을 정의하는 활동을 하고요. 다각형에서 관찰해야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학생들이 먼저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다각형이 성립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만들어간다. 일반화하는 것이죠. 일반화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과 부채꼴에서는 비례관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비례관계.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다음에 넓이 이런 관계가 다 비례관계죠. 그래서 정비례관계에 주목해서 부채꼴이라는 새로운 도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특징을 원의 성질과 연결해서 발견하고 정당화한다. 여기서도 공식이 많이 있는데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례관계에 주목하면 다 만들어지고 이 성질을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런 학습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각형, 딱딱한 도형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 예고한 대로 개념과 원리 탐구학 1번 다각형을 다룰 것이고 내각과 외각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각과 외각은 그 대신에 이제 3번 정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크기 합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다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여러분이 각자 해결하는데 이것은 초등에서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을 이미 학습했어요. 초등에서는 잘라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각을 모았더니 일직선에 놓였다. 180도다. 하는 건데 중학교 교과서 보니까 그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초등에서 했기 때문에 연결하는 과정이고 그러나 중학생은 그렇게 활동에 의한 정당화를 좀 더 벗어나서 평행선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제 정당화하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 탐구하기 5번은 삼각형이 아니고 다각형이고요.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이고 대신에 외곽의 크기 합은 다루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 대각선의 개수를 다루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 학습 목표를 상세화하는 대로 가볼게요. 아이고, 시작부터 기침을 하게 되면 끝까지 기침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자,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는 게 성취 기준입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 딱 한 가지인데 여기 다각형에서는 일단 주변의 다양한 물질을 도형화한다. 이 도형화하는 과정이 이제 기존 교과서에 없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주변의 물체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각형을 복습한다. 이 도형화하는 것과 도형을 주고 거기서 도형의 특징을 발견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도형화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각형을 학습할 거냐 하는 것이고, 다각형의 내각 계획의 뜻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하기 1번 갑니다. 탐구하기 1번은 바로 도형화입니다. 도형화. 이 부분은 검정 교과서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수학의 발견으로 들어갈 거고요. 미래 도시를 소재를 미래 도시로 가졌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멋진 기술이나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상과 현실 공간을 융합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 시티. 요즘 스마트 시티가 각 시도별로 다 있고요. 구청에 가도 스마트 시티과가 다 있더라고요.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제는 미래의 나의 집을 상상해서 그려보자.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집과 다를 것이고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자. 그래도 아이들은 현재 자기 주변의 집 또는 건물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아이들은 분명히 여기서 도형을 쓸 거다. 도형. 삼각형을 쓸지 사각형을 쓸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의 또 다른 도형을 쓸지 몰라도 도형을 쓸 거다. 이 부분은 그림이니까 해설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번에서 모든 친구들과 서로 그린 그림을 모아보자. 모아보는데 그 속에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도형을 아래에 그려보자. 6칸을 줬는데 6개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삼각형도 나오고 원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우리 성인의 상상으로는 그런 것을 쓸 것 같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모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룹에서 모아야 됩니다. 개인이 그리는 도형은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옆에 친구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2번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성수가 다각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다각형은 초등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바로 제시했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친구들이 그림에서 찾은 도형을 분류한다. 분류를 하는 것은 다각형의 특징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분류 활동. 그 다각형의 뜻이 무엇이었을지, 이 뭡니까 이게? 복습을 요하는 거죠. 무엇이, 과거형, 무엇이었을지 아래 분류를 보고 추측해보자. 그러니까 다각형을 미처 이제 까먹은 학생도 이제 다각형을 다시 기억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각형은 뭐다 주절주절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물론 종합교과서에도 다각형 정의가 좀 다루고 있죠. 근데 초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는 자기 그룹에서 친구들이 그린 그림에서 다각형과 다각형이 아닌 것을 한번 분류해보자. 자, 이거는 타인이 한 것이고 이것은 내 거,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좀 더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 미래 도시에 필요한 도로 표지판. 사실 눈에 보이는 도로 표지판은 사실 미래 도시 게 아니고 지금 도시 겁니다. 뭐 생상의 것은 아니고 억지로 미래 도시라고 했지만
그래서 미래 도시 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표지판을 먼저 조사했다. 그렇게 말했군요. 예. 미래 도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주변 거다. 여기에서 정다각형을 모두 찾아라. 지금 보이는 대로 보면은 정다각형이니까 삼각형, 정삼각형, 정팔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그다음에 이것도 정사각형으로 보일 수 있고 이것도 정사각형. 6개가 보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이게 시험 문제 같은 거 상당히 민감해지죠. 만약 이 천천히가 삼각형이냐? 삼각형이라는 것은 이제 각이 이제 뾰족해야 되는데 이 둥근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운데 있는 이 하얀 선만 삼각형이냐? 그건 약간 뾰족하죠. 이렇게 논란하는데 논란하는 게 또 괜찮습니다. 어쨌든 정다각형이 뭐냐는 건 충분히 논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천천이라는 이 표지판을 정삼각형이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이런 사각형도 둥근 사각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사각형이다 말하기 곤란한 거 있지만 그걸 정사각형이라고 봐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충분히 다 열어놓는 열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는 미래 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지판을 그려보자. 그래요.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다양하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구학 1번은 기존 교과서가 다루지 않고 하는 이 도형화하는 것, 도형화라는 것. 도형화라는 개념은 사실 수학 교육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건데, 수학의 발견에서는 이것을 왜 도입했냐면, 아이들이 기존에 주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상상력과 스스로 그린 그 조건, 저작권이죠. 저작권에 의해서 도형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 도형으로 이제 진입하는 어떤 진입선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서를 갈게요. 해설서. 기존 교과서는 도형을 주고 다 분류하라고 했어요. 저희도 1번, 탐구학 1번 과제가 아주 늦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없었는데, 저희도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이제 산다. 그러면 무슨 물건이 있다. 그 그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상을 해보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이런 방식은 도형을 왜 분류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동기가 생기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분류하기 활동보다 도형화하기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의 모든 물건들이 단순한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의 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자기가 그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주도권, 자기 주도적이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저작권, 소유권,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생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곧 이제 학습에 대한 책임감까지 가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구성한 것을 가지고 분류한 활동이 바로 자기 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초등에서 이미 배운 자각형 정의를 복습하고 확인하는 과제가 2-1번이 될 것이고요. 2-2번은 다각형과 다각형이 아닌 것을 분류하면 저절로 다각형의 정의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찾은 도형을 적용해보고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평면 등이 사용되어 있는 도로 표지판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로 미래의 어떤 도형을 한번 상상해봐라 해서 상상력과 자기 주도성을 위한 거다. 그리고 멋진 디자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공유하고 발표시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미래 스마트 도시를 한번 상상해봐라, 이런 그림을 아이들이 그리겠죠. 지금 이런 그림이 시중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특이한 이런 그림들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서 도형을 발견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 있고요. 4번도 보면 이제 뭐 비행 금지 구역 뭐 이런 걸로 아이들이 실제로 그립니다. 이게 왜 비행 금지 구역일까? 지금 요새 같은 드론이죠, 드론 금지 구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뉴스에 하면 공항 근처에 드론이 막 나타나서 이 비행기하고 부딪힐까봐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드론이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유인 자동차 배려. 이게 뭔 소린가? 유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아닌가? 잘 이상하네요. AI 전용 쉼터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을 실험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첫 번째 활동은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스마트 시티 그런 개별 활동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그런 집 모양이 나타나는데 좀 기다려야 되겠죠. 상상을 해야 되니까. 이 집 모양이 다양해야 1번에 2번에서 도형을 모을 때 다양한 도형이 나온다 이겁니다. 1-2번은 각자 도형을 모으는 그룹 활동이지만 토론보다는 다양한 도형을 수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는 모으는 겁니다. 그냥 모으기만 하는 그런 정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서너 개 하지만 그룹 모이면 한 6개, 뭐 7, 8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아져야 분류가 되죠. 많아져야. 그래서 이 분류 활동을 위한 거니까 모으는데 초점을 두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전체 공유 활동은 2-2번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1-2번의 그룹 활동은 2-2번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요. 2-1에서 다각형 정의는 공통점을 찾으면서 왼쪽의 공통점과 오른쪽과 차이점, 그게 바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곡선이 있다 없다, 열렸다 닫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절로 다각형은 곡선이 아니니까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 초등학교 정의입니다.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상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각형을 분류할 때는 2-1에 예시된 도형으로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성수라는 아이 것이고 학생들은 자기 모둠에서 찾은 걸로 분류를 한다.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예로 든 거는 분류하는 예시를 준 거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걸로 하는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3에 제시된 표지판의 다각형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뭐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해설서는 인정하기로 한다 했지만 인정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다각형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4에서는 멋있는 것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끝을 맺는다. 이 활동은 개별 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가 점검해서 발표할 학생을 선정해서 개별 활동이 마무리되는 순간 모둠 활동하지 않고 전체 공유로 바로 이어져서 좋은 그림들을, 멋있는 그림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업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제를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도형 속의 도형. 그래서 여기서는 다각형의 성질 중에 내각과 외각의 성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화하는 거,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 도형 속의 도형이죠. 자, 그러면은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는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천재교육 교과서는 이제 먼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을 때 생기는 삼각형 개수를 말해보자 해서 삼각형이 몇 개, 2개, 3개, 4개 삼각형 개수를 이제 쪼개도록 했고요. 이렇게 해서 다각형 내각의 크기 합은 삼각형 180도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내려가면은 이것을 이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에 대해서 각을 구하고 일반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서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N-2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지나서 이제 교과서는 외곽으로 갑니다. 외곽. 외곽은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교구도 있지만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외곽을 오려 가지고 붙이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직접 교구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외곽 합이 이렇게 360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외곽의 꼭지점 겹쳐지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모으면 빈틈없이 모아지기 때문에 360도다 이렇게. 그러면 다각형은 항상 360도냐 이런 일반화의 질문을 하고 이제 끝나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오각형, 육각형도 360도다. 이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래서 밑에 가면 이제 사각형을 가지고 내각과 외곽의 크기 합을 가지고 180도로 해서 그런 게 4개니까 그런 다음에 총합해서 이 사각형 내각을 빼면 이게 외곽이다. 내각을 빼면 외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 가지고 예시적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일반화 시키죠. 일반화 시키면 N각형에서도 내각과 외곽은 항상 180도고 거기서 n개니까 내각 총합은 180도 곱하기 n이고 거기서 내각을 빼면 외곽이다. 그래서 외곽은 360도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각형은 외곽의 크기 합이 360도다. 이게 정리가 되고 있죠. 이 과정은 이제 항상 모든 교과서가 이렇게 다루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수학의 발견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도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의 발견은 정다각형을 먼저 이용했습니다. 정다각형을 끌어들인 것은 정다각형은 그래도 각의 크기가 비교적 아이들이 알려져 있고 알고 뭐 이런 거죠. 일반 사각형은 사실 그 합이 360도다 말하기 쉽지 않죠. 근데 정사각형은 90도씩이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360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각형은 좀 생소하지만 육각형은 120도씩인지 알고 있죠. 정육각형은 그래서 720도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의미로 이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제 한 내각의 크기도 구해보고 그다음 한 외곽의 크기 이걸 구하면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고 외곽의 크기 합을 구하고 이제 내각의 크기 합은 뭐 곱하기 얼마 마찬가지죠. 근데 외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 내각이 120도, 60도면 외곽은 120도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곱하기 3 하는 거죠. 곱하기 3. 이것도 곱하기 3 해서 360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90도에서 곱하기 4에서 360도고 내각이 90도니까 외곽이 90도라서 이것도 곱하기 4에서 360도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 사각형은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쉽게 미리 제시도 했고요. 오각형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좀 골치 아프죠. 어쨌든 오각형의 한 내각 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각도기를 준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초등에서 오각형, 육각형 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처음 구하는 거니까 지금은 각도기를 해봐라. 각도기. 쟀더니 이것은 108도가 나오고 이건 120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72도가 되고 60도다. 180도에서 빼는 거니까 곱하기 5로 하는 거. 또 곱하기 6 하면은 540도, 그 다음에 720도, 그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360도, 곱하기 6 하면 360도.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 외곽의 크기 합이 다 360도가 되는 이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계기는 각도기입니다. 각도기. 활동에 의해서, 측정에 의해서 정당화를 일단 하는 거죠. 측정할 수 있고 측정에 의해서 가능한 거는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하나만 재면 되니까
가능한데 이게 그냥 일반 다각형이면 다 재야 되죠.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정다각형을 가지고 활동에 의한 정당화 과정을 먼저 거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어떤 규칙이 있느냐, 변의 개수,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 어떤 규칙이냐, 변의 개수가 늘어나죠. 이것이 늘어납니다. 늘어나. 내각의 크기도 늘어나죠. 증가하죠. 그런데 외곽의 크기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활동에 의해서 정당화를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간다. 이런 것이고요. 기왕 정당화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일반화하기 위해서 정17각형이라는 생성. 17각형은 사실 아이들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도 17각형을 뭐 그린다는 상상도 없지만 이렇게 큰 도형을 주면 바로 이것이 일반화에 대한 어떤 동기를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17각형 또는 뭐 23각형 뭐 소수의 이런 소수가 또 저 매력이 있죠. 그래서 17, 23 이런 것을 생각했고요. 그 17각형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내각의 크기와 외곽은 이제 여전히 360도라고 애들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거 다 360도니까 내각은 또 다른 규칙이 필요하죠. 앞에서 내각이 증가하는 규칙을 여기서 아마 발견했겠죠. 이게 이제 180도로부터 점점 360도, 이게 540도씩에서 180도씩 커가는구나. 180도씩. 그럼 17각형은 예를 들면 지금 육각형이 720도다. 그럼 17각형은 이 차이가 이제 11개 나는 거죠. 그럼 180도씩 11번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갈 수도 있고요. 삼각형에서 14번 늘어난다 갈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일반화된 180도 곱하기 n-2 요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요 식을 이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180도씩 늘어난다. 이것만 지금 발견한 거죠. 이런 식 발견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 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균합적으로 180도를 더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N각형을 가고 N각형에서 특별히 정N각형인데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한번 문자로 나타내라. 지금 정다각형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80도, 그다음에 360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540도, 720도에서 n으로 가면 과연 180도 곱하기 n-2를 추론할 수 있을 거냐. 요거는 아직 교과서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삼각형을 쪼개가지고 하는 이 수준이 아니고 정다각형의 각의 변화, 숫자의 변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상당히 어렵겠죠. 이거는 추론해내는 겁니다. 기왕 이 추론해냈으면 이제 정다각형이 한 내각이니까 나누기엔 이렇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이 탐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해설서를 한번 볼게요. 해설서에서 보면은 정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크기 합은 이렇게 해설서인데 일반 다각형에 비해서 정다각형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보다 직관적이 쉽기 때문이다.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고 정삼각형, 정사각형은 초등에서 다 학습했다. 사각형도 초등에서는 다 찢어서 붙여가지고 360도 되는 걸 확인합니다. 삼각형 똑같이. 오각형, 육각형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그래서 관찰이나 실험, 측정에 의한 정당화 과정을 경험하도록 했고 변의 개수에 따른 내각의 크기의 변화 규칙을 살피고 이것은 삼각형 개수로 살핀 건 아니고 숫자로 그냥 수의 변화로 살핀 겁니다.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화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2번에서는 결과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일반화 과정만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증명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하고 예상 답안으로 가보면, 아까 예상 답안 우리가 해봤고요. 수업 노하우로 들어갈게요. 수업 노하우는 1에서 외곽을 구하기 위해서 외곽의 정의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연장선을 구하는 활동이 상기될 수 있다. 자, 외곽은 바로 이 전에 다뤘어요. 그래서 연장선이 구해야 된다. 외곽은 삼각형이 있다면 외곽은 이게 외곽이 아니고 연장선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일부러 연장선을 주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그려가지고 외곽의 정의를 되살리도록 했다. 바로 전 탐구 활동이죠. 그 다음에 1-2에서는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추측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에서는 정다각형인 경우에 그 내각의 크기 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일반화 작업을 일단 피하자. 일반화는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 모든 다각형에 대해서 일반화하기 현재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반 다각형의 내각 크기 합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면 그 결과가 당연히 정다각형에도 도출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수한 경우죠. 정다각형은 일반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적용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다음 탐구하기 5번으로 가볼까요? 탐구하기 5번. 탐구하기 5번은 다각형의 이제 내각의 크기 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고 이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부분이죠. 수학의 발견도 이 부분이 초판하고 달라졌습니다. 초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수학의 발견 교재를 개정판으로, 올해 나온 개정판으로 보지 않고 옛날 초판을 보셨다면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오늘 보는 것과 다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년판, 이전판을 가지고 계시면 카페에 한글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판 한글 파일이. 그걸 보시고 요 탐구하기 5번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일반화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정다각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반화라고 볼 수가 없죠. 일반 다각형에 대한 내각의 크기 합을 180도 곱하기 n-c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막 공식으로 접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한 단계 더 뜸을 들여서 정다각형을 먼저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오각형을 했습니다. 오각형은 초등에서 다루지 않은 첫 번째 다각형입니다. 초등에서는 사각형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오각형을 소재로 삼았고요.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아라. 그 과정을 설명해라.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쪼개도록,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쪼개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죠. 그러나 수학의 발견은 이걸 제시하지 않고 찾아봐라. 이거는 각 개인이 찾는 거고 각 개인은 다양하게 찾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에 수업을 가보면 보통 4가지 정도 나옵니다. 4가지. 가장 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대각선 하나만 딱 그으면 삼각형과 사각형. 그래서 이제 삼각형 180도 더하기 사각형 360도 해가지고 540도다. 찾는 게 가장 쉽죠. 우리는 이것을 삼각형 3개로 쪼갤 거라는 상상은 일반화를 염두에 둔 선생님들의 생각이고, 아이들은 쉽게 이것을 낸다면
이미 알고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또 이뿐만 아니라 내부에 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각 꼭지점을 연결하면 5개의 삼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요게 한 3번째 정도 나오고요. 이제 흔하지 않지만 한 변을 잡아서 변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3개의 꼭지점에다가 대각선은 아니지만 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4개 나옵니다. 4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최소한 4가지 정도 나온다고 봐야죠. 학급에서 이게 20, 30명 되면 그 정도 나온다고 봐야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점검해서 이 다양한 것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찾은 이거는 공유하는 게 아니고 각자 개별 활동에서 찾은 나의 방법으로 모든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한 육각형이나 칠각형을 줬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일반화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모둠 활동.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거 대각선 하나만 그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건 안 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삼각형을 쪼갠 것은 다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번만 안 되고 일반화가 다른 것들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는 우리가 이 N각형에서 이것을 문자 N을 사용해서 요게 이제 아까 2번이죠. 이게 2번.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하면 이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3번. 세 번째가 뭐였냐면 가운데에서 점을 찍은 거예요. 가운데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한 거는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거는 변에다 점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180도를 빼야 됩니다. 개수는 n- 이렇게 나오고 2, 3, 4번 2, 3, 4번의 그 방법을 이렇게 지금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냐 모둠에서 정리한 방법 2, 3, 4번 중에 어떤 식이 맞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다 같냐 중요한 거는 결과가 같냐 언뜻 보면은 이게 전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중1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곱셈 공식 쓰는 건 아니고 분배 법칙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1번으로 이걸 전개하면 1번이 나오고 이것도 계산하면 1번이 나오는 기억으로 다 수렴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기억으로 몰아가서 180도 곱하기 n 빼기 360도 이때 이 180이 의미가 뭐고 360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뭘 뜻하는지 써보자라는 겁니다. 180이 뭐고 하는 거 이건 삼각형이고 이거는 가운데 모인 원의 각이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때까지 가는 것이 탐구하기 5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서를 볼까요? 해설서에 보니까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을 원했고요. 다양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지 않았고 한번 각자 해봐라. 그래서 일반화 이루는 과정을 학습하는 활동이다. 1번의 1, 2에서는 오각형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그것으로 N각형으로 일반화하는 것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은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한 과정과 식으로 표현 활동을 연결하는 거다. 각은 구했는데 이것을 식으로 일반화 N으로 연결하는 활동. 그래서 오각형에서 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일반화한 식을 주고 그 과정을 유추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과제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예상 답안을 보실까요? 예상 답안은 아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1 이렇게, 방법 2가 이런 거, 방법 3,
방법 4 이렇게 4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학급에 따라서는 방법 4가 잘 안 나옵니다. 방법 4가. 이런 때는 굳이 이것을 수업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소개할 수도 있죠. 이런 방법,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구할 건가? 이렇게 해서도 540도가 나오는가 확인하는 거. 그럴 때 이제 3번에 일반화된 식이 있으니까 이걸 소개해서 일반화된 식까지 끌고 가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수업 노하우로 들어갈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각자 다른 방법으로 다양했어요. 식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발표를 해서 서로 식이 공유하고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그 다음에 5에서는 1에서 방법 3의 각 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로 연결하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360도와 180도 의미죠. 그거를 연결해 줘야 된다. 특히 3에서 5 여기 일반화식이 어렵죠. 여기서 어려움 겪는 학생들은 일의 활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면 거기서 일반화하는 과정으로 보다 잘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수업 연구에 보면 일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자꾸 권하면 아이들이 삼각형을 막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오각형을 삼각형을 분할할 때 다양한 방법을 격려하는 건데 분할하기 위한 이 보조선을 그을 때 이렇게 오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막 임의로 그으면 이게 한 점수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아닌 도형이 생겨서 여기 있는 수많은 각을 처리하려면 어렵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생하니까 그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시키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에 여기까지 다루고요. 지금 7시 43분이니까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대각선의 개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53분에 듣겠습니다.